자, 2024년 2회차 종자기능사 기출보건입니다. 이제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여기가 1번이 요 화서, 2번이 종자구조 명칭, 그리고 3번이 무슨 과가 나오냐 요거 순서대로 제가 거의 문제를 보관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요 나오는 문제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요 순서대로는 안 나오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 요게 패턴이 나오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항상 여기 화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짧을단 머리정. 자, 꽃 하나가 피는 단정화서죠. 요거 단정화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서를 구분할 때는 유한화서와 무한화서로 나눈다. 자, 유한화서 같은 경우는 꽃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무한화서는 꽃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유한화서는 위에서 밑으로 피는 형이고 무한화서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피는 형입니다. 자, 요 총상화서 보면 요게 냉이에요. 냉이 같은 게 보면 위에는 꽃이 펴 있고 밑에는 씨가 달려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게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이쪽에서. 단정화서, 그래서 단정화서는 짧을단 머리정, 튤립 같은 경우, 단집사는 집이 하나, 가운데 피고 양쪽에 척지에 피는 단집사는 집이 하나, 복집사는 집이 여러 개다. 정갈꼬리형, 정갈고리형 똑같아요. 그래서 정갈고리형 한쪽으로 꽃이 피죠. 집단화서는 작은 꽃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복수천인데 그냥 그림으로 봐서는 큰 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냉이 총상화서 총총총총 어긋나기 요렇게 암기하세요. 총총총총 어긋나기. 원추화서는 크리스마스 추리 아니면 원추 모양. 자, 유의화서는 여우꼬리가 둘. 자, 요거 오리나무 같은 꽃이 핀 거예요. 오리나무. 그래서 유의화서는 여우꼬리가 둘. 수상화서는 수상보리. 이렇게 암기했죠. 수상보리. 자, 두상화서는 머리가 큰 꽃. 이렇게 암기하세요. 두상화서 머리가 큰 꽃. 그래서 각각의 꽃잎들이 다 꽃이다. 육수화서는 국자예요. 국자. 그래서 육수를 뜰 때 국자 모양이 육수화서가 필요하다. 삼방화서는 꽃대가 없이 바로 줄기가 없이 바로 꽃대가 나오는 거고, 단순산형은 줄기가 나오고 꽃대가 나오는 거다. 단순산형의 반대는 복합산형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맞춰주셔야 되죠. 자, 2번 샐러리 종자의 기간 명칭을 쓰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종자 구조 명칭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배유 종자냐 무배유 종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배유 종자부터. 무배유 누가 있어요? 무배유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여기가 자 무배예요. 그럼 배유 종자는 기본적으로 외떡은 다 배유예요. 외떡이 뭐다? 벽과 화분과죠. 자, 요런 게 무조건 배유종자다. 그러면 우리가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샐러리는 요거는 배유종자로 들어갑니다. 무배유는 요거만 잡아내시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자에서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뿌리가 나올 여기가 배죠. 그리고 배에 양분을 주는 역할을 하는 여기가 배유다. 그래서 배유 부분이 가장 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장 큰 부분 여기가 어디다? 배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뭐예요? 요거 백열등이죠. 아니면 하트 모양. 여기가 자엽입니다. 여기가 자엽이다. 껍질에 붙어 있는 게 유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순서를 일부러 변형을 시켜놨어요. 공부하기 쉽게. 그래서 먼저 무배유.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그러면 상추는 무배유다. 박가, 호박도 무배유다. 강낭콩 콩가니까 무배유다. 십자가, 양배추도 무배유다. 자, 이런 애들은 자엽이 있습니다. 배유가 없어요. 배유가 없는 대신에 양분을 어디다 저장한다? 자엽에 저장한다.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이 자엽이다. 가장 큰 부분이 자엽이다. 가장 큰 부분이 자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물이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분 흡수하고 효소 활성, 전류 합성, 전류 재합성이 되고 나서 배생장 개시, 종피 파열, 유묘 출현인데 유묘 출현 중에 일반적인 환경, 그러니까 수분, 온도, 산소가 맞아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어디? 종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유근이다. 종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유근이다. 종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유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따로 암기해 줘야 될 게 강낭콩, 양배추, 비트, 옥수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강낭콩은 따로 암기해 줘야 될 게 이파리가 나올 상배축, 줄기가 나올 하배축이 있다. 양배추는 상배축은 없고 하배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 그 다음에 사탕무, 요거는 유일하게 외배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장명종자라 그랬어요. 자, 외배율을 가지고 있다. 외배율을 감싸고 있는 자엽이 있다. 그리고 껍질에 붙어있는 유근이 있죠. 옥수수는 외떡이죠. 그러니까 배유종자예요. 배유종자. 그래서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다. 껍질에 붙어있는 유근이다. 유근 위에는 유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호분청처럼 배유에 있는 양분을 혹은 이걸 갖다가 분해해서 배 쪽으로 해주는 배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양파, 토마토, 당근, 샐러리, 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유 종자에 싹이 나올 부분, 요 배 부분, 이 배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다 자엽이라고 합니다. 자엽.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모양? 제가 효자손이라 그랬죠. 요거는 갈고리, 요거는 달팽이, 요거는 짧은, 여기는 백열등, 여기는 물음표. 요 부분들이 다 뭐다? 자엽이다. 다시 한번 효자손, 갈고리, 달팽이, 짧은, 백열등, 물음표. 요 부분들이 다 자엽이다. 껍질에 붙어있는 유근이다. 껍질에 붙어있는 유근, 껍질에 붙어있는 유근, 껍질에 붙어있는 유근, 껍질에 붙어있는 유근, 껍질에 붙어있는 유근이다. 그리고 배유 종자이기 때문에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다. 그러면 요 토마토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화살표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배유다 아니면 자엽이다. 화살표 3개니까 더 넓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화살표 3개가 배유고 2개가 자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분을 차지하는 배유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이해사항이에요. 이해사항. 그리고 나서 암기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유종자, 무배유종자를 가려내고 무배유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여기는 배유 대신에 양분을 차지하는 자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껍질에 붙어있는 다 유근이다. 배유종자는 효자손, 갈고리, 달팽이, 짧은, 백열등, 물음표가 다 자엽에 해당되고요. 양분을 차지하는 배유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또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1번하고 요 2번 같은 경우는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에도 공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다음 무와 배추 종자가 해당하는 과를 쓰시오. 자, 요게 무고, 요게 배추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 중에서 종자가 가장 큰 게 무죠. 그러니까 배추 이런 건 작아요. 근데 얘가 흑백으로 나옵니다. 흑백. 우리가 필답이라는 거는 다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 없습니다. 주관식이고 20문제입니다. 20문제. 그리고 한 문제당 5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종이 시험지예요. 우리가 종이 시험지로 봅니다. 필답은. 필답 시험은 종이 시험지로 본다. 종이 시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흑백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몰라서 못 쓸 거는 없어요. 왜? 사진은 필요하지 않아. 왜? 무와 배추라고 알려주니까. 그래서 요거는 십자가 된다. 자, 무, 배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십자과, 가지과, 박과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기다 좀 나와줬으면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배추하고 무가 나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브로콜리, 요런 걸 좀 아셔야 돼요. 다른 건 좀 쉽죠. 알타리, 열무, 양배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가지과에는 나왔던 게 토마토, 피망, 고추, 파프리카 이런 거. 그다음 가지도 마찬가지죠. 가지과죠. 박과는 통을 만드는 거. 호박도 통, 오이, 참외, 수박 다 통이죠. 수세미도 통. 자, 콩과는 콩종류. 자, 그 다음에 백합과는 인경이 있는 비늘줄기입니다. 비늘줄기를 백합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추도 비늘줄기 있죠. 대파도 비늘줄기 있고 쪽파, 양파, 마늘 다 비늘줄기가 있는 백합과입니다. 미나리과는 당근하고 미나리가 있어요. 명아주과는 시금치, 건대비터. 요거 꽃이 피는 게 보면 똑같아요. 그 다음 맵꽃과는 고구마가 꽃이 피면 맵꽃이 피죠. 자, 맵꽃이 핀다. 맵꽃가기 때문에. 벽가는 외떡인 거는 다 벽가다. 그래서 옥수수, 수수만 벽가가 아니라 다른 맹류 종류 이런 것도 다 벽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강은 생강, 아욱가는 아욱이나 오크라.
오크라가 이게 아프리카 쪽에서 또 동남아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아프리카에 보면 귀한 손님이 오면 주는 거예요. 근데 심는 걸 권하진 않아. 벌레가 너무 나비몸 애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국화과는 상추와 쑥갓이 있다. 씨폭탄이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딸기가 있어요. 딸기는 장미과다. 이 정도까지는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맞춰주셔야 되죠. 4번 다음 중 무화과가 해당하는 과를 보기에서 동그라미 치시오. 두 개 동그라미 하면 이거는 오답 처리가 되는데, 자, 인가류. 저번에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가류가 뭔지는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류 누가 있다? 사과, 배, 비파가 있다. 핵가류는 씨가 굉장히 큰 거, 내가 피가 발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류는 위가죠, 위가. 식물학상 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핵가류는 씨가 굉장히 큰 거, 그래서 복숭아, 살구, 자두, 앵두, 양앵두 뭐 이렇게 되고, 장가류는 씨가 많은 걸 얘기를 해요. 포도, 딸기, 무화과, 나무딸기, 블루베리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씨는 많지만, 딸기는 씨는 많지만 얘네들로 딸기나 무화과를 종자로 심진 않죠. 얘네들은 다 영양번식을 합니다. 영양번식, 씨는 많지만 영양번식을 한다. 견과류는 가류를 해서 과류, 껍질이 딱딱한 거, 밤이나 호두, 여기 개암도 들어갑니다. 개암도 나온 적 있어요. 개암. 자, 인가류는 아니지만 인가류와 비슷한 거, 감귤, 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한 4번 정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죠. 5번 육묘시설 위치를 고려하여 육묘장 설치 장소 조건 3가지를 써주셔.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자, 육묘장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겨울 기온이 따뜻해야 되죠. 너무 추우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늘져도 안 돼요. 병충해도 많으면 안 됩니다. 습하도 안 되죠. 강한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좋고 인력 동원 조건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교통도 편한 것이 좋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런 조건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 종자를 100개 치상했다. 이것도 무조건 나오고 있죠. 지금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종자를 100개 치상하였다. 그중 77개가 발화했다. 자, 우리가 77개라는 이 개념. 그러니까 맨날 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과 발화율을 구하시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발화율은 다 구해. 자, 그러면 뭐다 중요한 거는 발화율 공식이에요. 자, 이 발화율 공식. 다른 공식 쓰면 점수 감점됩니다. 그래서 발화율 공식이 뭐다? 총공시 종자시 종자수 분호 총발화수 곱하기 100. 요걸 쓰셔야 돼요. 전체 종자 분호 발화된 종자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점수 요 답에 해당되는 부분 점수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답에 단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을 갖다가 반드시 유념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답의 단위는 퍼센트죠. 퍼센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식, 그 다음에 발화율을 공식과 혹은 계산 과정 이러면 100분의 77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것도 부분 점수밖에 못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계산 과정을 하더라도 이 공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총공시 종자시 종자수분호 총발화수 곱하기 100 이게 가장 정확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발화율이라는 거는 정수예요. 발화율은 무조건 정수로 기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발화율 하나가 77%가 나왔어요. 하나가 78%가 나왔어요. 평균 발화율은 몇 프로냐? 78.5 이러면 틀립니다. 왜? 발화율은 정수로 기입하니까 5 이상이면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77.5죠. 77.5인데 그러면 답은 5 이상을 반올림 해주니까 78%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발화율이라는 거는 0.5 이상이면 얘를 반올림 해주고 0.5 이하면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77.2가 됐다. 그러면 버려서 77%가 되고 77.6이 됐다. 그러면 5 이상이니까 78%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화율은 중요한 게 뭐다? 정수로 기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7번 수분 검정용 분쇄기의 특징 2가지를 쓰시오. 자, 여기가 너무 자주 나오죠. 자, 우리가 얘네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분 검사, 발화율 검사, 순도 분석, 종자 건전도 검사, 그 다음에 테트라 전륜 검사, 그 다음에 천립중,
이거 다 뭐예요? 이게 종자가 이게 활력이 있는지, 발화율이 좋아서 이듬해 종자를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종자 검사 방법이에요. 거기에 수분 검사에 해당되는 게 수분, 발화율이 이미 나왔죠. 여기서 한 문제씩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검정용 분쇄기 특징 두 가지를 쓰셔. 얘는 알아요. 비흡수성 물질로 만들어져야 된다. 흡수성 물질이면. 자, 우리가 수분 검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종자기사나 산업기사 이렇게 보면 막자사발에, 자, 막자사발에 얘를 집어넣어요. 자, 얘를 집어넣고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재요. 그리고 나서 항온 건조기에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몇 시간 동안 건조를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 분쇄시킨 무게에서 건조시키고 나간 무게를 빼면 이 수분 함량이 나옵니다. 수분 함량. 그렇기 때문에 이 분쇄기라는 거는 비흡수성 물질로 만들어져야 돼요. 흡수성 물질이 되면 어떻게 된다? 수분을 흡수하겠죠. 그리고 분쇄기는 가루가 되는 종자가 분쇄되는 동안 주변 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주변 공기, 지금 장마철이죠. 이런 장마철에 얘가 습을 먹어버리면 오히려 수분 함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주변 공기로부터 보호돼야 되고, 분쇄 시 열이 나지 않아야 되고, 맞아요. 열이 나면 이 열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빼앗기겠죠. 그래서 분쇄기에 열이 나지 않아야 되고 수분을 잃게 되는 공기 흐름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요걸 갖다가 요 두 개밖에 안 돼요. 요 두 개를 갖다가 이거 그냥 분쇄기는 가루가 되는 종자가 분쇄되는 동안 이거 빼고 주변 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면 안 되나요? 요 정도는 그냥 암기해 주세요. 암기가 안 되면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분 검사에 잘 나오는 문제, 요 분쇄기 특징 잘 나오죠? 그 다음 필요 장비도 나와요. 분쇄기, 항온기압 구성물. 그래서 분쇄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항온기에 집어넣어서 건조를 시키고, 구성물 같은 경우는 뭐 철제 용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철제 용기 뚜껑이 있어요. 여기를 넣어서 건조를 시킵니다. 분속용 저울, 무게를 재려고 하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채가 또 필요해요. 왜 채가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대충 분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곱게 마사를 했어요. 곱게 마사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수분 함량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0.50, 1.00, 4.00 거물체를 이용해서 그게 어느 정도 걸러지고 남아야 된다. 이런 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절단기고 잘라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외가형 매수 전지가형. 그래서 필요 장비, 그 다음에 분쇄기 조건, 분석용 저울은 0.001g. 우리가 수분은 항상 무게가 소수점 셋째짜리예요. 0.000 이런 식으로. 1.000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무게를 잽니다. 그렇기 때문에 0.001g 단위까지 측정을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채는 0.50 21년 1회차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요 갈로 채우고 그래서 0.50, 1.00, 4.00 목의 철제 거물체가 필요하다. 빨간 글씨는 다 이미 기출문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분쇄, 요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요것도 한번 나왔어요. 기사는 나왔어요, 이미. 곱게 마셔야 하는 종은 분쇄된 것이 0.50 거물체를 최소한 50% 통과하고 남는 것이 1.0mm 거물체 위에 10%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숫자를 봐주세요. 0.50 거물체에 50% 통과하고 1.0mm 거물체 위에 10% 이하여야 된다. 거칠게 마셔야 하는 종은 4.0mm 거물체에 50% 통과하고 2.0mm 체위에 55% 이상 남아야 된다. 요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필요한 크기의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분쇄기를 조정하고 견본의 적은 양을 분쇄하고 그것을 쏟아내야 한다. 분쇄 시간은 몇 분? 2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분석용 저울은 0.001g 단위까지 신속히 측정해야 되고 채는 0.50, 1.00, 4.00. 그 다음에 절단기구가 아까 외가용 메스나 그 다음에 전지가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몇 cm, 4cm 이것도 나왔습니다. 빨간 글씨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4cm 전지가위 등을 사용해서 날의 길이가 4cm 되는 전지가위를 사용하여 한다. 그래서 숫자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분검사도 무조건 나오니까 꼭 봐주셔야 됩니다. 8번 다음 보기를 보고 복토 깊이가 5에서 9cm인 것을 골라 쓰시오. 자, 복토라는 거는 종자를 심고 흙을
덮어주는 걸 얘기해요. 흙을 덮어준다. 그러면 보통은 종자 부피나 종자 크기의 2~3배의 흙을 덮어줍니다. 자, 그러면 암기를 할 때는 이런 거는 이해사항이면서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면 복토를 할 때는 거꾸로, 자,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10cm 이상은 수위툴라다. 수선화 히아신소 튤립 나리. 얘는 종자입니까? 구근입니까? 구근이죠. 구근. 구근이기 때문에 양파 크기, 피클 양파 크기예요. 피클 양파. 그러니까 얘네들을 종자를 갖다가 피클 양파 크기 구근을 심어주고 나면 2~3배의 흙을 덮어주면 당연히 10cm가 넘어가죠. 그래서 10 스위툴라. 그러니까 수선화 히아신스 튤립 나리 이러면 까먹어요. 10 스위툴라. 그 다음에 9 생감토. 5에서 9cm. 자, 그러면 생강, 감자, 토란 이것도 영양체죠. 자, 영양분식 합니다. 영양체. 자, 영양체다. 그러면 감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몇 그램 정도를 심냐면 우리가 보통 감자 하나 30에서 40g 정도를 심어줘요. 감자를. 그래서 얘를 잘라가지고 심어주면 실질적으로 얘가 2~3배 흙을 덮어주면 5에서 9cm입니다. 10cm 이상 덮어주면 좀 그 감자 순이 잘 못 올라와요. 그 다음에 콩팥 왕가. 4cm가 콩 종류예요. 그러면 옥수수도 동글동글하죠? 콩 종류로 들어갑니다. 3은 맹류예요. 맹류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맥보기호밀. 보리, 기리, 호밀, 밀. 자, 맥보기호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종자를 맹류하고 콩을 던져봅시다. 요 평평한 데다가. 그러면 보리는 요런 식으로 나오죠. 콩은 요런 식으로 나오죠. 누가 두께가 더 높아요? 콩 종류예요. 그래서 콩은 4cm, 3cm는 맹류다. 그래서 10 스위툴라, 9 생감토, 4 콩팥 왕강, 3cm가 맹류다. 맹류 누군지는 아셔야 돼요. 맥보기호밀. 자, 2cm가 호수무시입니다. 2cm가 호수무시. 호박, 수박, 무, 시금치. 조기장도 나왔어요. 조기장, 수수. 그 다음에 1cm가 고향토가오순이에요. 고향토가오순. 호박은 좀 두껍죠. 고추는 얇죠. 오이도 얇죠. 가지도 얇죠. 토마토도 얇아. 양배추 작아요. 숙무도 작아요. 십자가가 무 종류를 빼고는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무를 빼고는 순무나 양배추, 브로콜리 뭐 이런 거 다 작아요. 그 다음에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복토를 거의 하지 않는 게 상당유당 파양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상당유당 파양. 상추는 광발화성이에요. 그래서 복토 깊이가 두꺼우면 광발화성. 광발화성은 복토 깊이가 두꺼워서 형광성, 햇빛이 없으면 발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얘는 햇빛이 있어야 발화가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담배는 굉장히 미세한 종자예요. 그래서 얘도 복토 깊이가 두꺼우면 못 치고 나요. 유체 아주 작죠. 당근은 발화율이 50에서 5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토 깊이가 두꺼우면 발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봄에 건조할 때 심으면 얘는 어떻게 된다? 발화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수건 파종을 해가지고 미리 얘를 싹을 체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심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파, 양파, 소림, 목초 종자 이런 것도 복토 깊이가 얕습니다.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게 상당유당, 파양 이런 애들이 단명 종자로 들어가요. 단명 종자. 자, 단명 종자. 종자 수명도 짧아집니다. 대신에 유체는 기름기를 짜지만 얘는 십자가는 또 상명으로 들어가요. 상명 종자는 잘 나오지 않는데 단명이나 잔명은 잘 나오니까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요런 애들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 복토 깊이가 5에서 9cm 누구? 생감토였죠. 생감토. 10 스위툴라, 9 생감토, 4 콩팥왕강, 3 맥보기어밀, 2 호수무시, 1 고향토가오순. 복토가 거의 하지 않는 거 상당유당 파양이에요. 자, 호수무시. 그러면 2cm죠. 시금치. 얘는 어디로 들어가요? 얘도 호수무시니까 2cm. 감자는 생감토니까 5에서 9cm. 생강 5에서 9cm. 호박도 호수무시니까 2cm. 보세요. 호수무시만 해놓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는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맹류하고 그 다음에 콩종류.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나서 얘네들을 갖다가 바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 틀리면 안 돼.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이런 거는. 9번 다음 보기를 보고 단명종자 2개를 고르셔요.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상명은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교재마다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명을 내면 틀려요. 그래서 단명 아니면 장명이 나온다. 그러면 단명종자는
단명종자부터. 단명종자는 기름기가 있는 종자. 기름기 있는 종자는 대부분 단명이다. 왜? 기름기가 있는 걸 상온에 두면 얘가 산패력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 수명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기름기 있는 종자는 단명이다. 요걸 먼저 머릿속에. 콩, 땅콩, 옥수수, 해바라기, 그 다음에 모카, 그죠? 그 다음에 고추씨 기름 내고 파기름 내고 막 이렇게 하죠. 이런 애들이 단명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대두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대두라고 해놨냐면 콩에 대두콩 뭘 해요? 두부를 만들거나 기름을 짜죠. 그럼 나머지 콩은 땅콩, 강낭콩, 그 다음에 녹두, 팥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콩이라는 거는 대두콩을 얘기를 한다. 메밀기장은 대파작물입니다. 대파작물은 심는 시기를 놓쳐서 대신 파종하는 작물이에요. 그럼 대파작물 같은 게 특징이 심어서 수확까지 거의 3개월이면 끝나요. 자, 그래서 메밀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많이 심죠. 그런데 그 추운 지방에 심는데도 심어서 3개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덜 충실하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단명이 되는 거예요. 모카 기름기 있죠. 모카는 여기 상명에도 들어가지만 상명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 파, 그죠? 그 다음에 당근 요런 애들 상추, 파, 당근 이거 어디서 봤어요? 상당유당 파야. 상당유당 파야. 여기로도 봤죠. 복토 깊이가 얕은 거.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단명으로 들어간다고요. 꽃은 2개. 베고니아 펜지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장명종자는 종자 수명이 5년 이상이에요. 소림 목초 종자, 클로버, 엘프버, 사탕무 배치. 자, 사탕무하고 비트는 외배유라 그랬죠. 외배유. 외배유라서 얘는 장명입니다. 클로버, 엘퍼퍼는 소림 목초 종자가 약간 경실이에요. 경실 종자예요. 경실 종자는 씨가 딱딱하거나 두꺼워서 수분을 흡수할 수 없어서 휴면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휴면 잠을 자죠. 배치는 헤어리 배치. 이런 애들이 장명이다. 그 다음에 토마토를 체종을 해보면 약간 털이 있어요. 이런 게 휴면성을 건드리죠. 그래서 종자 수명이 길다. 가지, 수박, 반짝반짝 코팅입니다. 코팅. 자, 코팅에는 수분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종자 수명이 깁니다. 접시꽃, 나팔꽃, 스토커 이런 애들은 또 백일홍 이런 애들은 또 장명이다.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마토는 털이 있어서 장명이다. 당근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얘는 복토 깊이가 얕으면서 어디로? 단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미 발화율이 50에서 55%밖에 안 된다는 거는 발화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명이다. 수박 반짝반짝 코팅 장명, 파는 요거 상추파 여기는 단명이죠. 가지는 반짝반짝 코팅이니까 장명이다. 그래서 단명 종자를 고르라 그러면 여기 파, 그 다음에 당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쉽습니다. 이해사항이에요. 이건 암기사항 아닙니다. 10번 가지 잎 곰팡이병 방제법 2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보시면 종자기능사가 유기농기능사보다 훨씬 쉬워요. 이제는. 왜?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병의 한 문제, 충의 한 문제가 나와요. 방제법을 쓰는 거 나옵니다. 그러면 병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려짓기도 괜찮아요. 돌려짓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윤작이죠. 그런데 그냥 쓰지 마시고 비기주 작물로 윤작을 한다. 돌려짓기를 한다. 괜찮죠? 그 다음에 병든 식물체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병든 식물체 제거. 그죠? 그 다음에 포장위생 철저. 이런 게 좋아요. 나쁜 답 같은 경우는 그냥 살균제 살포, 살충제 살포. 이거는 안 됩니다. 틀려요. 정확한 이름이 들어가줘야 돼요. 정확한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병, 탄저병, 탄저병, 그 다음에 뭐 균핵병 이런 애들은 다 물수침이에요. 장마수침, 물수침. 그럼 이런 애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배수철저 이런 애들이 나와야 돼. 배수철저. 그 다음에 뭐 잿빛곰팡이병 이런 애들은 잿빛곰팡이병 이런 거는 우리가 밀식금지, 통풍 잘 되게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잎곰팡이병 기주가 2개예요. 가지, 토마토. 자, 둘 다 이파리에 여기 곰팡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잿빛곰팡이처럼 밀식을 하면 안 돼요. 통풍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파리가 생긴 건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병든 식물체는 제거한다. 그래서 땅속에 묻거나 태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위생 철저 괜찮죠. 그 다음에 살균제 어떤 거 아족시, 스트로빈, 이프로디온, 지오판.
살균제를 살포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쓰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살균제 농약을 다 암기하려면 힘들죠.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게 모범 답안을 가져가는 게 쉽습니다. 자, 11번 고추에 발생한 목화진딧물 방제법 세 가지를 쓰시오. 자, 목화진딧물, 또 다른 진딧물 상관없어요. 그냥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자, 진딧물의 생활사를 보면 이 진딧물이 저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진딧물은 죽기 전에 정자가 있는 수컷을 낳아서 암컷하고 짝짓기를 하고 나무, 숲 같은 데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첫 번째 깨어나는 거를 감모라고 해요. 새끼가 깨어났죠. 새끼가 깨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단위생식을 합니다. 단위생식을 한다. 그래서 알을 낳지 않고 계속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계속 새끼만 낳아요. 새끼만 낳다 보니까 얘가 짝짓기가 필요 없죠. 그러면 수컷을 낳지 않아요. 암컷만 주구장창 낳아요. 암컷만. 언제? 죽을 때까지. 암컷만 낳습니다. 그래서 단위생식, 새끼를 계속 낳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숲에서 텃밭으로 올 때는 유시충이라 해가지고요. 유시충이라 해가지고 날개가 있는 진딧물이 생겨요. 그래서 날라와서 다시 새끼를 낳을 때는 무시충이 되어서 자, 날개가 없는 애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동할 시기가 되면 유시충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새끼를 낳으면 보통 우리가 날씨 따뜻할 때 오죠. 그러다 보면 28도에서 30도씩 이상이 되면 한 세대가 보통 5일에서 7일이면 끝나요. 5일에서 7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버글버글 하는 이유가 한 마리가 보통 1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10마리 정도. 1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한두 마리였다가 다음 주 가면 버글버글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진딧물은 여기가 부침이 있는데 얘를 침을 꽂아가지고 흡적을 해요. 흡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면 빨리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딧물 방제법은 보시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을 살포한다. 우리가 제충국이라는 게 있어요. 제충국은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국화.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국화 성분이다. 국화. 생긴 거는 샤스타 데이지를 닮았고요. 이파리는 약간 코스모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제충국에 뭐가 들어있냐면 피레스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레스린. 그래서 저도 이제 피레스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피레스린 성분이 굉장히 살충력이 좋아요. 살충력이 좋다. 그런데 햇빛에 노출되면 얘가 생분해돼서 12시간 안에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잔류성이 없어요. 잔류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얘가 유기 농업에서도 쓸 수 있는 친환경 농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레스린 같은 경우는 햇빛에 노출되면 생분해가 돼요. 그래서 보통 새벽이나 저녁에 살포를 해주는 게 좋고요. 잎 앞뒤면 다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레스린은 유기농업에 쓰는데 우리가 종자기 농사는 유기농업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피레스린을 합성을 해서 잔류성을 좀 높여준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이 이 살충제 농약이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러면 이 진딧물은 아무래도 고온이고 자, 고온, 건조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데 시설 재배지, 통풍이 안 되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시설 재배지는 방충망을 설치해서 진딧물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딧물이 흡접을 하고 나면 그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간다. 바이러스는 순화물 기생물이라 해서 살아있는 식물체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포식성 천적인 무당벌레, 풀잠자리, 꽃등에, 콜레마니, 진딧물 여기는 포식성, 얘는 기생성이죠. 요런 걸로 천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 진딧물 같은 경우는 진딧물이나 해충 같은 경우는 다 천적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진딧호파리를 활용한다. 입제 농약을 정식할 때 구멍을 파고 0.5에서 2g씩 넣어주거나 희석제를 살포한다. 요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진딧물이 덜 생기니까.